네,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약간 1910년대와 20년대 무단통치와 문화통치,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과 한미증식계획, 회사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제의 우리나라의 강점, 그리고 포갑적인 통치에 맞서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에 어떠한 단체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독립운동을 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 국내 비밀결사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비밀결사라는 것은 이제 모임, 조직인데, 독립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드러나 있는 조직이 아닌 비밀스럽게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비밀결사 조직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남한 대토벌 작전, 의병운동할 때 배웠었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국내 의병활동은 더욱더 위축되게 되고요. 또 일부 의병들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벗어나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가기도 했죠. 백오인 사건 등을 날조한 일본이 신민회를 결국 해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단통치 때에 국내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결사라든지 단체 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 통치를 피해서 국내와 국외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거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비밀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을 드러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단 통치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사람들, 한국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크게 이 시기에 활동했던 단체를 크게 두 개의 단체를 크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첫 번째는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어쨌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이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는 복벽주의라고 해서 옛날 전제 왕권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공화정이라고 해서 뭔가 국민들이 뽑은, 많은 이 사회, 이 국가의 구성원들이 뽑은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정체를 추구했다는 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의금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부터 이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목표가 독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의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의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의병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주로 유생들이었죠. 양반 유생들이 많았죠. 그들의 계열을 이어가다 보면은 유생들은 주로 그렇죠. 왕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약간 봉건제적인 전제 군주제를 뭔가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들, 정치체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912년에 독립의금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임병창 같은 유생들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조직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도 고종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중에 이제 고종의 몰래 몰래 명령을 내려가지고 임병창 같은 유생들이 독립의금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왕정 복고의 복벽주의 이념, 복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갈까요? 그쵸. 전제 왕권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왕정을 복고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벽주의를 통해서 대한제국을 회복시키고 고종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이들은요,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통해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국권 반환 요구 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 등을 이제 제출하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돼서 해체당하는 조직이 바로 이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1915년 박상진 등이 대구에서 조직한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이들은 앞에 있었던 독립의금부가 복벽주의를 통해서 뭔가 다시 전제 군주정을 되살리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화정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뭔가 이 민중들, 국민들을 뽑은 대표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앞에 있던 독립의금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고요.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려는 그러한 활동을 해 나가게 되죠. 또 친일 부호들을 처단한 다음에 이제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단체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자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 여기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만주로 이동해서 독립군 활동으로 이어가시게 되죠. 물론 이런 단체들 나중에 이제 일제 탄압으로 해체되고요. 또 이끌었던 박상진 이런 인물들은 또 일본이 체포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등 일부가 만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단체들로는 이제 최응원의 의병부대, 최응원은 별명이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웁니다. 1907년부터 체포되던 1915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에서 승격한다든지 통신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셨던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송죽회는 이제 여성들로 이루어지는 단체예요. 그래서 숭일 여학교 출신의 교사와 학생 등 여성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송죽회라는 게 있고요. 또 조선국민회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조선국민회는 숭실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가 바로 조선국민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몰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활동을 이어나가던 비밀교회사 단체들은 일본에게 발각되기도 하고 일본에게 탄압을 당하면서 점차 해체되어지고요. 또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 또 미주 지역 등으로 해외로 이동해 가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어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주 서간도 지역, 만주의 남쪽 서간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가 이 지역에 기지를 건설합니다. 신민회가 주도로 해서 삼원보라는 지역에 신안민촌을 건설하고요. 또 이제 자치 조직인 경학사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래서 경학사가 나중에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좀 변천을 겪게 되어지고요. 또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학사가 이런 한인들의 자치 조직이었다라면은 또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워낙 유명하죠.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까지 발전되어지는 뭔가 독립군의 요람, 독립군의 산실의 역할을 하는 신흥강습소가 바로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사교육도 하고요, 독립군 양성도 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던 단체가 바로 이 신흥강습소가 있는 바로 이 삼원보 지역이었다. 그 신민회라는 연관성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간도 지역에는요, 한인 집단이 형성되어지는데 용정촌, 명동촌 혹시 들어봤나요? 용정.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인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죠. 누굽니까? 그쵸. 윤동주 시인, 윤동주의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죠. 또 이상설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었던 이상설 선생님이 이곳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감민회라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또 김야견 선생님이 설립한 명동학교, 그러니까 명동학교나 서전서숙 이런 것들이 북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또 교육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또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강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중강단은요, 대종교, 민족종교였던 단군을 모시는 민족종교였던 대종교 기억나시나요? 이 대종교에서 중강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 중강단이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어집니다. 이 북로군정서 무엇일까요?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청산리 대첩의 주역인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죠.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입니다. 이 북로군정서가 이 지역에서 중강단을 모태로 해서 개편되어진 독립군 부대라는 거, 대종교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위쪽 연해주 러시아 쪽으로 가볼까요? 자, 연해주 쪽에는 또 신안촌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신안촌.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 건설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인들이 권어패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권어패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권어신문이라는 것도 편찬하고요. 또 이상설, 이동희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을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를 설립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로 한족계 중앙총회, 로는 이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한족인들을 모아서 중앙총회, 한인 사회당 아무래도 러시아 이제 이후에는 이제 1922년 이후에는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건설되어 있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한인 사회당, 사회주의의 색채를 띠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상하이 볼까요? 상하이는 신한청년단을 조직합니다. 김규식, 여운형, 김구 등 걸출한 인물들이죠. 이분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1918년에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을 조직하고요. 또 여기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대동단결 선언. 그래서 국민주권에 공화주의를 표방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대동단결 선언 익숙하지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융희 황제가 순종이 삼보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경술년 191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강제 병합을 당했던 해죠. 경술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들이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에 순간의 심도 없다. 순종이 삼보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1910년은 우리 동지들, 우리가 계승한 8월 29일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동지들은 주권을 완전히 상속하였으니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하는 때요. 구한국 최후의 하루는 곧 신한국 최초의 하루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순종이 강제 병합을 어쨌든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권, 인민, 땅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한 순간 전제 군주가 이 땅, 이 한반도를 포기한 대한제국을 한국을 포기한 이 순간 전제 군주제는 사라진 것이다. 그 모든 권리는 이제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들에 대한 묵시적 선의이니, 그러니까 순종이 국권을 포기한 순간 이미 우리 한국인들, 국민들이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지들은 당연히 주권을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령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라는 것이 대동단결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의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나라를 되찾는다라면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죠.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공화제를 세우겠다. 민주주의 공화제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천명되는 선언이 바로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볼까요? 미국에서는요, 대한인 국민회가 1910년에 결성됩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장인한 전명원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가 1910년에 미국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등의 지부를 건설하고요. 또 만주 지역에도 지부를 건설하고 막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또 임시정부라든지 만주 독립군에 보내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바로 대한인 국민회고 또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도 발행하고요.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공화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박용만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하와이에 많은 이민자들이 가게 되어지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너무 힘들어 쉬고 싶지만 밤에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그들끼리 모여서 군사훈련 받고 낮에는 고되게 일하고 밤에는 군사훈련 하면서 하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 또 크게 보이지 못하면서도 그 돈을 또 모아가지고 독립성금으로 보내고 이랬던 분들이 바로 또 요 당시에 하와이에 계셨던 교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조직했던 바로 이제 군 조직이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에서 박용만 선생님이 조직했고요. 또 멕시코의 이주민들도 승무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국내에서 비밀결세를 조직했다가 여의치 않자 또 국외로 가가지고
일본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무력을 키워가지고 물려치겠다라는 독립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쌓여진 것들은 결국엔 결실을 이제 맺기도 하죠.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본 군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봉오도 전투나 청산리 전투 등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그런 시발점이 바로 이러한 독립군 기지의 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독립운동 기지를 해외에 건설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동에 가시면요, 인천각이라는 되게 오래된 고택이 있거든요. 바로 이상용 선생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안도 짐을 싸가지고 간도지로 가가지고 시민회 투신하시고, 또 이회영과 6명의 형제들, 그들도 당시 돈으로 뭐 이렇게 되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석에는 600억이다, 또 어떤 4천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당시로서 조선에서 내놓으라는 제의가는 갑부라고 평가받는 그 집안 이회영 집안에서도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는 신흥 강습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신흥 강습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던 학생들은 모두 다 무료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에나 독립운동, 독립군 전쟁의 선봉에는 신흥 노가나스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